마음속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아힘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남성이다. 그는 같은 프로그램 개발자로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홀거라는 동료가 몹시 불편하다. 홀거는 자긍심과 삶의 의욕이 넘치며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반면 아힘은 조용하고 말수가 적다. 아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일할 때는 사실은 일할 때뿐만 아니라 여느 때에도 실수하지 않으려 상당히 긴장한 상태다.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홀거가 습관처럼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신경이 매우 거슬린다. 하지만 그 사실을 터놓고 말할 용기가 안 나 입을 꾹 다물어버린다. 아힘이 한 번이라도 일하는 도중에는 긴 얘기는 삼가달라고 부탁했다면 홀거는 분명히 적개심 없이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문을 모르는 홀거는 계속 입을 열었고 그의 수다가 계속해서 아힘의 신경을 건드렸다. 아힘의 가슴에 점점 분노가 쌓여갔다. 물론 홀거의 수다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자신과 달리 홀거는 활달하고 나긋나긋했다. 상사도 그런 홀거를 훨씬 마음에 들어하는 듯했다. 홀거 같은 사람은 항상 아힘에게 눈엣가시였다. 그런 인간 옆에서는 자신이 항상 덜 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아힘 자신은 그걸 깨닫지 못했고 그냥 홀거가 말만 번들으려한 사기꾼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틈날 때마다 홀거를 향해 일부러 이런저런 실수를 저질렀다. 홀거의 부재 중에 중요한 고객이 전화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다른 동료들과 있을 때 은근히 홀거에 대해 뼈있는 농담을 슬쩍 흘리거나 하는 식이었다. 홀거는 이 모든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자신과 아힘이 아주 편하고 허물없는 사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힘이 이따금 뭔가 잘 잊어버릴 때도 그냥 그 순간에만 잠깐 섭섭해하고 말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홀거가 작업한 내용에 장애가 발생했다. 홀거는 자연스럽게 아힘에게 도와달라고 청했고 아힘은 표면적으로는 흔쾌히 답했다. 아힘이 홀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장애를 일으킨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힘은 오류를 바로잡는 대신 엉뚱한 내용을 일부러 추가했다. 홀거에게는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다음날 문제의 프로그램은 아예 먹통이 되어 멈춰버렸다. 홀거에게 그야말로 위기가 닥친 것이다. 아임은 저 정신나간 자아도취 환자가 드디어 패배자가 되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거라며 속으로 고소해했다. 아힘은 내면에 일어난 열등감을 유달리 악의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다. 사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반응하는 경우는 드물며 진심으로 상냥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아임의 극단적인 예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열등감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홀거는 아임에게 미움받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계기도 제공한 적이 없다. 그저 솔직하고 사람 좋아하며 다정하고 편안한 성격일 뿐이다. 문제는 아임이 자신의 열등감을 온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아차리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이 홀거를 질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거에게 사기꾼, 자아도취 환자 같은 말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었다. 그래야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상대보다 열등하고 피해자라고 느끼는 아임은 자연스레 홀거를 가해자 취급했다. 아임은 열등감 탓에 인지능력이 심하게 왜곡되어 못된 홀거에게 복수하는 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았다. 하지만 홀거에게 공개적으로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다. 아힘이 수행하는 전쟁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히 은폐되고 위장된 채로 수행되었다. 아힘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주변의 벽을 둘러싸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다. 벽 쌓기는 자기 보호를 하거나 몰래 공격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당한 수단이다. 끔찍하기 짝이 없는 동료 홀거가 등장하는 억울한 이야기는 아임의 머릿속에서만 상영되는 영화일 뿐 그 어떤 실질적인 근거도 없다. 하지만 아임의 상상과 생각은 현실에 영향을 끼쳐 일종의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었고 홀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그 과정에서 홀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죄 없는 피해자가 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혹여 아임에게 누군가 그의 처지에 대해 물으면 아마 그는 자신은 평생을 피해자 신세로 살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방금 살펴본 사례에서 나타난 소통 방식과 아임의 문제를 연관지어 정리해보자. 자신의 의견, 감정, 불안을 감춘다. 아임은 자신의 속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홀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 느낌, 불안을 엄격히 통제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아임은 홀거에게 느끼는 불쾌감의 원인을 홀거에게 모두 덮어씌웠다. 벽을 쌓고 수동적으로 저항한다. 물론 여기서 아임의 저항은 수동성을 넘어섰다. 은밀하지만 능동적으로 아임은 홀거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 보호막부터 친다면. 성급하게 방어하려는 성향 또한 자기 불안의 또 다른 소통 방식이다. 불안한 이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비판에 대항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한다. 실제로 누가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보호막부터 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럴 때 대화는 상당히 어색해지고 때론 더 이상의 소통이 단절되기도 한다. 다음 몇 가지 대화를 살펴보자. 토마스한테 이메일 보냈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하니? 지금 일에 치여 죽기 일보 직전인 거 안 보여? 너 피곤해 보인다. 하루 종일 숨도 못 쉬고 일했으니까 그렇지. 우리 산책하러 갈까? 지금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위 대화 속 A가 말한 어떤 문장에도 B를 향한 공격의 뉘앙스는 없다. 그런데도 B는 상대방이 질문할 때마다 그 안에 있음직한 공격의 낌새를 미리 감지하고 밀쳐내는데 급급하다. 가령 아직 이메일을 못 보냈다고 간단히 말하면 될 것을 즉각 역공자세를 취한다. 지금 일에 치여 죽기 직전인 거 안 보여? 내포한 뜻.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왜 해? 혹시 이메일 보내기를 잊어버렸냐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남들에게는 큰 잘못이 아니지만 B에게는 실패이자 비난거리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화에서도 B는 공격받았다고 여긴다. 자기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남에게 보이는 게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고생하며 일했는지 쌀쌀맞게 제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 세 번째 대화에서 B는 그냥 산책을 가는 것이 귀찮거나 몸 상태가 별로여서 가기 힘들다고 말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속내를 말했다가는 자신의 결함이 드러날까봐 털어놓기를 꺼려한다. 더욱이 B는 A가 그럴싸한 논리로 자신을 구슬리고 그 압력에 자신이 끌려갈까봐 걱정된다. 운동을 해야 몸에 좋다느니 기분 전환을 해야 한다느니 같은 논리를 들으면 항변하기 힘들 것 같고 결국 자신이 귀찮아서 가기 싫다는 걸 자백해야 한다. 따라서 B는 미리 역공을 펼쳐 속마음이 탄로날 것을 방지하기로 선택한 것이다.